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천재 IC 3탄 박혜영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Part 5를 너무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무료 강의라도 Part 5가 좀 깝깝한 경우가 많아서 그걸 최대한 넣어드리려고 그랬고, 이제 13강밖에 안 된다. 무료 강의 컨셉이. 그래서 Part 5를 오늘 테스트 10회 있지, 우리 책에서. 이 책 어렵다고 말이 있더라, 그지? 어려워요.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 오바스럽진 않아요. 그래도 요즘 토익이 좀 진화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도 점점 생기고 있는데 맨날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또 단련이 안 되지, 그죠? 어쨌든 테스트 10회에서 114번을 첫 문제로 발췌를 했고, 그 뒤에 Part 6도 어렵다. Part 6도 어렵다. 그래서 Part 6를 여러분의 책 1회 있지, 1회. 1회에서 최소 2지문 이상은 다뤄주려고 그래요. 지금 최소 2지문은. 그러니까 물론 무료 강의건 유료 강의건 떠나서 전체 문제풀이가 아니면 깝깝함과 찝찝함이 남지. 근데 이게 아예 없었을 때는 더 어려운 책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Part 6도 테스트 1회에서 최소 2지문은 다룬다 라는 걸 미리 컨셉을 잡고 이 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테스트 10회의 Part 5랑 테스트 1회 쪽에 Part 6를 좀 건드려 놔야 돼. 그리고 나서 답은 모른 상태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일단 시간의 구애가 있다 보니까 114번을 먼저 추려봤죠. 근데 114번에 ABCD 보기를 보니까 about, of, over, toward 저러고 있어. 근데 빈칸 뒤에 $100가 굉장히 블링블링하지. 숫자 아닌가. 그래서 숫자가 나오니까 일단 흥분이 되지. 굉장히 흥분이 돼. about하고 over에 심적으로 되게 흥분이 돼. 왜냐면 저기 $100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근데 about도 대략 $100 이럴 수 있거든. 공부를 좀 하면 할수록 알게 돼. about은 뭐뭐에 관해서라는 주제와 내용만 끄는 게 아니라 저거 숫자 앞에서는 대략 이러고 앉았다. 그러니까 about하고 over하고 다 괜춘해 배. 그 다음에 toward라고 하는 어휘는 어디 쪽으로 뭔가를 향해서, 목적지도 아니고 $100가. 근데 toward가 공부를 좀 더 하면은 toward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쯤에 저러기도 해. 근데 $100쯤에는 구리지. 그 다음에 of는 우리가 좋아하는 전치사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뭐뭐의란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일단 좀 애가 수도 부분하니 괜찮잖아. 아무데나 들어가면 괜찮잖아. 그지? 빈칸 바로 앞뒤를 연결하는 게 전치사야, 여러분. 빈칸 바로 앞뒤를.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들이 문장을 다 갖고 놀지 않아요. 앞뒤로 단어만 똥똥 이어주는 게 전치사라니까. 근데 앞에 flat commission은 일단 해석이 돼요. flat commission이 해석이 안 되면 이미 눈이 침침해져요. 주변의 맥락을 다 읽고 sales representative서부터 다 읽는다고 해서 완전한 실력자라고 뿜어내기엔 990이라는 딱 세 자리의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딘가 오류가 있어요, 지금. 근데 빈칸 앞에 flash이 뭐냐면 평평하고 납작한 거죠. 근데 commission은 수수료나 위탁료 같은 돈의 느낌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면 flat commission, 그 뒤에 돈이 나왔으니까 flat을 돈으로 얘기하면 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요금. 그러다 보니까 정해지는 걸 웃돈다는 느낌으로 over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해진 거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대략이라고 해도 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over로 가야 돼요. 근데 over를 구성과 소유의 전치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 저게. 예를 들어서 of 뒤에 내가 맨날 항상 예를 드는 건데 ability 능력, of Miss Kim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 Miss Kim 씨의 능력이지. 그럼 다른 말로 Miss Kim 씨가 가진 능력.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of는 뒤에 거가 가진 앞에 거라는 소유의 느낌도 가능하고, 때로는 A of B라고 하면은 B라는 A라는 동격 성분도 돼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100라는 고정 성과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정이다 보니까 넘는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자면 숫자 앞에 over은 100%는 아니에요. 근데 숫자 앞에 over은 기본적으로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는 순간에 부사 역할을 할 때도 되게 많아요. about도 마찬가지예요. about도 숫자 꾸밀 때는 대략이라고 했을 때 저거 부사틱하게 바뀔 때가 많은데, 지금 빈칸 앞뒤로 명사를 이어줘야 돼서 dollars가 명사잖아. 명사 사이를 이어주려면 전치사가 짱이거든. 그렇게 봐서 전치사의 태도 유지가 그대로 100% 되면서 의미적으로도 $100라는 성과 급여 이렇게 되려면 of밖에 없다는 게 그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115번 travel 이 앞에 나와 있어. travel이 주어고 will be가 동사니까 지금 여기다 명사 또 넣으면 안 되니까, 자, reimbursed then travel, reimbursing 한 travel. ing하고 pp 중에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잘 꾸미는 분사의 싸움. 그런데 분사인데 내가 배우기로는 후치 수식으로 ing가 뒤에서 앞으로 travel 꾸몄을 때는 뭐를 reimbursing 하는지 목적어 동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첫 번째, 출장 자체, 여행 자체가 처리된다기보다 출장 경비, 비용 이 처리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처럼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 단어의 뾰로롱이야. 복합명사예요. 명사 두 개가 더럽게 잘 어울려가지고 하나처럼 붙는 그런 거라 그럴까? 복합명사는 명사 중복을 억지로 만든 체인성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외워야 빠르게 흥분되기도 하죠. 일부러 단어 두 개 붙인 거예요. 주어 자리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확인할게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 알지? and, but 같은 거. 쟤들 토익에서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만약에 문장 내를 봤을 때 완벽히 해석은 필요 없을지라도 주변에 and나 but, 나부랭이가 보이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and 뒤에 지금 주어가 없죠. 원래 등위 접속사들은 앞뒤로 똑같이 겹치는 주어는 생략을 할 때가 참 많아. 내가 붕어빵이고 앞뒤가 똑같은데 굳이 뒤에를 보여줘야 되냐? 뒤에 주어는 생략해. 앞에 주어랑 똑같아. 라고 했다면. 그래서 비동사부터 나왔다면 travel, 혼자서 단독 주어면 어떻게 R이 나와요. 비동사는 분명히 MR, is로 갈라집니다. 근데 travels라고 본인이 안 쓰셨는데 travel 혼자서는 복수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복수 비동사 R이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어.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travel 혼자서는 복수가 안 되죠. 왜? S가 안 붙었으니까. 결국에 대물림 기법으로 뒤에 명사 하나가 더 붙대. 저게 S를 붙이고 끝내줘야 퉁치면서 한 번에 복수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도 이 문제의 정답은 C로 가셔야 됩니다. 복합명사로 외운 적이 없더라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야. contingent on. dependent on하고 비슷해서 뭐뭇을 조건부로 하는, 그것에 달려있는 등등이란 뜻으로 아주 유명해. 이것도 외워놓을까? 복합명사 몇 개 추천드릴게요. travel reimbursements, 금액 출장 비용 변상, 상환. 그리고 travel expenses, 이거는 그 자체로 그냥 출장에서 나간 경비들. 그리고 sales initiative, initiative가 뜻이 되게 많거든.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진취력, 난리도 아니야 저거. 근데 sales initiative 그러면은 이제 뭐 영업, 매출, 판매 기획 이렇게 되겠죠. marketing initiative, 마케팅 기획. 그리고 sales projections. sales가 원래 복합명사 되게 많다. 근데 sales projections 그러면은 업무 프로젝트랑은 전혀 다른 뜻이고 어떤 매출 예상치 이런 식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복합명사 몇 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토익 시험에서는 좀 알아두면 좋죠. 16번 문제를 풀까? 빈칸 뒤에 long standing은 오래 서 있는 것보단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이 정도로 가면 돼. 그리고 relationship은 우리가 아는 단어지. relationship은 뭐야? 관계. 그리고 콤마 뒤에 it is no surprise that 놀랄 일도 아니지.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that 위아의 내용이 it will play an important part라는 얘기를 했는데 play가 여기서 띵까띵까 놀다는 아니야. 박혜원이 강력 추천하는 컬러케이션, 연어급으로 단어가 잘 어울리는 걸 외워두시면 영작, 기본적인 거 다 도움됩니다. 지금은 열받을지 몰라도 분명히 도움됩니다. 어떤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해내고 원활하게 잘 해내다라고 할 때 play a role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part는 빈칸 뒤에 있는 part는 role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부분이라든지 굳이 뭐 직역해서 이걸 부품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play an important role, 다른 말로 play an important part in developing our new apps. 우리의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long standing은 보통 여기서 relationship을 꾸몄는데 relationship 자체가 좋은 뜻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앞에도 좋은 내용이고 뒤에 no surprise에서 우리가 순진하게 봤을 때는 부정문인 것 같지만 that 이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줄 때 no surprise that절을 써요. 그래서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다는 다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린 거예요. notwithstanding. despite 하고 in spite of 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외워두면 좋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오랜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다. 뭐야? 그 다음에 오랜 관계라고 했을 때 관계를 줄넘기 하듯이 어떤 기준치도 아닌데 초과하듯이 뛰어넘어 이럴 필요 없어요. 관계는 뛰어넘는 것보다는 우리 오랜 시간 탄탄한 관계를 감안해보면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 고려해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좋은 관계고 돈독한 관계였던 것을 감안해보면 얘들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in place of는 뭐뭐 대신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in place of Mr. Kim, 그럼 Mr. Kim 씨 대신해서 제가 회의 나갈게요.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관계를 대신한다는 대안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해석을 했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저도 30문제를 풀 때 굉장히 Part 5는 꼬레 빨리 풀지만 다른 파트는 저도 느려요. 근데 빨리 풀지만 Part 5만큼은 꼬레 빨리 푸는데 근데 이렇게 저도 맥락을 조금 봐야 되는 A, B, C, D가 다 전치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들이 싸움이 붙었을 때는
그 다음에 118번이라는 문제를 풀 건데 요게 지금 학원이다 요게 지금. proven이라고 하는 게 PP잖아. 그래서 have PP라고 하는 거 현재 완료라고 하는 아주 짜증나는 시제지. 근데 원래 얘가 동사 원형이었을 때는 prove라고 했겠지. 근데 이게 시제의 탈을 박박 뒤집어 쓰고 뭐가 바뀐 거지. 그런데 prove라고 하는 동사 바로 뒤에 품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 바로 뒤에 전치사 to 나부랭이만 있지. to 뒤에 동사 원형도 아니고 약이란 뜻의 명사 medications 명사 끈 거 아닌가. 그러면 빈칸 뒤에 to는 전치사 to란 말이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로 빈칸 뒤에 뭔가 다른 형용사 같은 게 없으면 얘 자체가 형용사를 정말 잘 끕니다. 이런 걸 이 형식 동사라고 할 때도 있더군. 근데 동사의 형식과 이런 건요. 여러분이 보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학습서라든지 문법의 짧은 이론서만 갖고는 이 영어의 헤비한 현상은 절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세팅이 안 되는 이 형식도 됐다가 삼형식도 됐다가 이런 것들도 있고 삼형식 됐다 사형식 됐다 미쳐버리겠다니까. 근데 확실한 건 prove는 이러한 상태임을 입증하다라고 내용을 연결시킬 때 형용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먼저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부사 따위가 뭘 꾸밀지 모르겠지만 부사는 있으나 마나한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빈칸에 부사를 넣게 되면 이게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부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prove to라고 하지 않아요. prove 전치사 to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C를 빼고 나면 resisting, resistible, resistant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resistant에서 ANT, resistible에서 BLE가 정확한 형용사의 P를 발산하고 있는데 굳이 동사로서 저항시키는 이라고 해서 resisting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이 뭔가 상태 설명의 보충 언어는 정확한 형용사를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많긴 해요. 물론 예외는 항상 적용되지. 뜻이 다르거나 이럴 때는. 근데 이건 뜻이 크게 다르지 않은 범주라면은 얘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resistant가 원래 전치사 to랑 결합이 잘 돼요. 이것에 저항하는, 이것을 막아내는, 이것에 내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의 내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지금. 그래서 다른 약물의 내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된 이런 symptom, 증상들을 치료한다. 뭔 얘기인지. 그죠? 근데 resist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정확한 형용사는 맞는데 얘는 뜻 자체가 좀 더 추상적인 어떤 무력적인 혹은 권한적인 어떤 힘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뭔가 요소, 추상적 요소를 갖다가 내가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아예 내성이 있는 그것을 막는 이런 느낌이고요. 얘가 전치사 to랑 좀 더 결합도가 높다라고 추천은 드리고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럼 더 머리 아파요. 그런데 빈칸 앞에 have proven도 뭐예요? 이미 입증이 된 거죠. 시제적으로. 이미 돼 온 거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현재 완료는 미래의 느낌을 전혀 담지 않아요. 그게 확실하게 입증된 거다 보니까 가능성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A가 맞아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저항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적인 부분에 이런 느낌보다는 얘도 무조건 100% 검색을 하면 얘도 그런 뜻이 다 되는 건 그것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resistant to 하나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prove가 형용사 보충력이 좀 대박적이다 라는 걸 좀 알아놓고 prove, seem, become, remain 이런 동사 몇 개 족보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 참고로 이거 다시 안 보일까 봐 나 등 때문에 가려져서 캡처. 그리고 19번. Although it was not popular during her lifetime, 이 여자의 일생과 일평생 동안에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었지만 미스 챙 언니의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은 빈칸대 considerable, 상당한 influence, 영향력, over, 여기선 숫자 꾸민 것도 아니고 뭐뭐 대한인가? 뭐뭐 보단가? Later generations, generation은 세대, architects는 건축가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확인하세요. invest는 투자하다입니다. 투자하다. 근데 confer는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부여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상위와 논의성일지. 근데 dominate는 또 지배한다는 느낌이 있다. 근데 보기 뒤에 exert 말이에요. 그 exert가 뭔 뜻인 줄 알아요? 가장 많이 쓰는 뜻이 영향력 따위를 행사하다예요. 뜻 자체가. 영향력 따위를 행사하다라고요. 거의 collocation. 연어 뾰로롱급이라고요. 영향력을 이라는 말을 상당한 영향력을 목적으로 끄셨어요. 지금. 근데 이거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답 D예요. 그래서 exert influence, 입 밖으로 exert influence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거는 나쁜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invest는 얼마 달러를 투자했다. 이렇게 목적어를 바로 끌 때도 있는데 invest in
어디에 투자, 명목이 나올 때는 in이 붙을 때도 많고요. comfort은 아까 여러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의와 논의 계열일 때는 전치사 with랑 또 놀아날 때도 많고 이렇게 헷갈립니다. 근데 exert는 굳이 전치사 필요 없이 타동사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exert influence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뭔가 모르는 어휘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책 난이도도 높지만 실제 토익도 모르는 거, 눈 안 보이고 침침하는 거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외워둘 만한 단어의 조합은 외워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20번. 빈칸 앞에 when이 나왔죠. 지금 119번 exert, 우리가 influence 이런 거 틀린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 문제는 지금 ABCD가 깔맞춤이 있어 여기까지. 완전하게. 그래서 이런 깔맞춤 있는 문법 문제는 감점 주려고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아, 나 이거는 괜찮아지. 뭐 내가 어려운 거 틀렸는데 안 어려워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when이 뭐예요? 뭐뭐 할 때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때 이놈은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굳이 관계 부사네, 명사절이네, 부사절이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면 제가 그건 막을 수가 없네요. 근데 어쨌든 같은 직구속으로 다시 접속사입니다. 근데 when은 곧 죽어도 지 뒤에 완벽한 문장을 끄는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뒤에 완벽한 문장을 끕니다. 근데 완벽한 문장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동사의 타입에 따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목적어 붙고 보어가 필요한 동사는 보어 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주어 동사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쟤는 망해요. 근데 주어가 없죠.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빈칸이 한 칸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다가 내가 동사를 막 우겨서 넣겠다.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 그러면 주어는 임의적으로 생략해버리겠다. 왜? 등위 접속사 and랑 but 같은 애가 아니고서야 주어 멋대로 생략이 안 됩니다. 지금 지가 who나 which처럼 주어 역할 메꿀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얘는. 결국에 offers하고 offer를 동사로 보셨다면 둘 다 탈락입니다. 왜? 주어가 없으니까. 두 번째, offer하고 offers는 명사도 됩니다.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건 명사도 되죠. 그러면 A하고 D를 만약에 명사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동사 들어갈 자리가 없네 또 이번에. 아니 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문장이 돼요? 그죠? 둘 다 탈락입니다. 주어로도 탈락, 동사로도 탈락. 한쪽이 이빨이 빠져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offered하고 offering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 완벽한 문장을 소화하는 한 놈이 어느 경우든 주어를 멋대로 생략하는 상황은 지 멋대로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접속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접속사들이 유독 잘하죠. 그 중에 하나가 시점과 가정의 계열을 가진 접속사들이고 그래서 when은 빈출이에요. 그런데 when 뒤에 주어가 생략됐다면 지 멋대로 외계어의 주어가 생략되는 건 아니고요. 얘랑 똑같은 주어가 생략되는 겁니다. 그러면 when 다음에 있었던 의미상의 주어도 똑같은 주어도 뭐예요? customers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걸 다른 말로 굳이 격으로 얘기하면 they 나부랭이가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암묵적으로 생략되다 보니까 동사도 동사 아닌 척 위장돼서 바뀌는 ing나 pp 뾰로롱으로 시작하는 구문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사 구문으로 갈 건데 offering하고 offered의 싸움이죠. 근데 customer이란 똑같은 주어가 됐을 때 고객이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은 옵션을 제공받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when customers are offered에서 are까지가 안 보인다. 비동사 are까지. 그래서 정답은 offered로 갈 거고요. offer이라고 하는 걸 최대치를 4형식 동사라고 해. 얘들은. 일반 동사의 탈을 뒤집어 쓰지. 그래서 그 넘어서 그래서 give, offer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 그래서 뒤에 사람 목적어 하나, 일반 목적어 하나를 두 개를 바라락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목적어가 주어로 시작하는 순간 수동태 형태가 돼도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더 남아요. 그래서 지금 옵션스가 꼴랑꼴랑 남아있는 거지. 생략된 주어가 사람 주어였으니까. 결국에 give나 offer 같은 사형식 동사들은 몇 개 외워놓고 걔들이 사람 주어로 시작하는 순간에는 수동태가 돼도 뒤에 문장에 단어가 하나 더 목적어가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 offering이 아니고 offer to로 갈 수가 있어 이 문제는. 그래서 when 뒤에 주어가 안 보이면 when ing, when pp 중에 빠르게 골라줘야 됩니다. 122번. 빈칸 앞에 specialty health and cosmetics mart까지 요 기럭지 긴 게 다 주어다. 왜냐면 specialty S, health H, cosmetics의 C, mart M 전부 다 머리가 크다. 그래서 머리가 다 크게 써져 있는 거는 보통 고유명사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뭐 마트 이름이야. 그래서 presents, 발표하는 거든 수여하는 거든 제시하는 거든 보여주는 거든. 그리고 a satisfying한 빈칸 of wellness. wellness는 이제 건강 관련된 거, 건강 제품들. 그거를 굉장히 작고 잘 정돈된 공간에 뭐래 진짜. 그지? satisfying, 만족시키는 substitute, 대용 물질, 대안.
만족시키는 기대치, 예상. 만족시키는 아웃컴 몰라. 근데 검색해봤을 때 성과 앤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 그렇게 잘 어울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빈칸 of.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빈칸 of에 웬만한 명사는 다 들어갈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웬만한 명사들이 들어갔을 땐 죄다. of 뒤에 well this products의 대용품, well this products의 기대 예상, well this products의 outcome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얘는 웃겨요. 얘는 원래 배열이란 뜻의 단어로도 출발을 하는데 아예 어이가 없어. 얘는 여기 들어가면 지가 명사라고 생각을 안 해버려요. 여기 들어가면 지가 an array of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인 줄 알고 부심이. 그래갖고 다양한 일련의 연속의 많은 막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뒤에 복수명사를 장난 없이 꾸며. 지 자체가 보통 다양한이거나 많은 혹은 일련의 여러 가지의 등등의 의미로 파생되는 것들 중에 독특하게 빈칸 of의 괴물질을 형성하면서 뒤에 복수를 수식하듯이 하는 몇몇 족보 중에 하나가 array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빈칸 of 복수명사로 진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 number of예요. 뭐뭐의 수가 아니라 많은이라고 해석이 되지 보통. 그리고 a range of 다양한, an array of 이렇게. 그리고 a selection of 뭐뭐의 선택도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선택권이 다양한 그만큼 갖가지. 그리고 a collection of 뭔가의 수집전도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컬렉션의 이렇게 하면서 뒤에 복수에 힘을 실을 수 있고 a variety of 다양한 a majority of, the majority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a majority of 자체가 대다수의 그래서 복수를 꾸밀 수가 있고 an assortment of, assortment가 갖가지 모듬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얘도 단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an assortment of 하면 뒤에 복수 명사 오지게 들어오면서 다채로운 다까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of인데 뒤에 복수가 나왔을 땐 조금 냄새 맡을 줄 알아야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stitute는 of랑 아예 안 어울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간혹가다 동사일 때도 명사일 때도 for이 붙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23번. 문제가 굉장히 악에 받친 구성이 많네요. 근데 이 문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분명히 토익형 패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법적으로 내가 좀 약해서 난 이딴 거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럼 때로는 강력한 암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기꾼 스킬이 아닐 때는 더더군다나.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되게 무서운 애고요. among은 뭐뭇들 중에 뭐뭇들 간에 란 뜻도 있는데요. 얘가 좀 약간 블링블링. 여러 가지의 떨거지들의 여러 가지에 속한다란 느낌도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주되거나 가장 튀는 거 하나를 마치 one of 더하기 복수 명사처럼 튀게끔 선정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A, B, C, D 뜻 잘 보세요. selective, 뭔가에 대해서 되게 선별적인, 그걸 선별하는. 보기 C의 productive, 업무 능률이 있거나 생산적인. 보기 B의 informative, 굉장히 유익한. 근데 보기 A의 primary, 주된 이란 뜻입니다. 여기 among 이하의 reason이 보시면 a reason이 아니고 reasons예요. 여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was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비동사가 were이 아니고 are에 가고 were이 아니고 is에 가고 was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단수 취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among이 뒤에 끈 reasons는 복수인데. 그죠? 그러면 여러 이유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가장 주된 이유를 선별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뭔가 선택적이고 까탈을 부린다라는 그런 느낌의 셀렉티브가 아니고요. 여러 개 중에 가장 주된 이유를 딱 집어서 주요성을 유발했다 보면 돼요. primary하고 하나 더 있어? chief. 이 정도는 좀 외워놓으세요. 어몽하고 대박이라는 거를. 그런데 원래 정확한 문법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면 도치입니다. 문법 순서가 요망하게 바뀌었어. 원래 비동사 뒤에 있던 its effectiveness at keeping data secure. 데이터를 갖다가 keep 해놓는다 어떤 상태로 굉장히 안전한 상태로 보안을 유지해 주는 거 그것에 대한 효율, 효과 그것이 was 그것이 얘네 프랭클린 북스토어이 이 소프트웨어를 산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몽 뒤에 떨거지 배경 단어 비동사 앞에 있던 주어가 거울 대칭처럼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 도치를 우리가 박사학위까지 따야 될까요?
주된 이유를 유발하는 걸로 A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chief among, primary among 이런 건 좀 외워놓고요. 뭔가에 대해서 되게 선별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selective about은 종종 나오니까 selective가 좋아하는 전치사는 일단 among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라고 할 때 about이 좀 더 좋구나 라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125번. 이 문제는 나도 좀 읽어야겠다. The popularity, 첫 단어가 인기로 시작하네. 인기, 대박적인 인기. Outdoor, 야외. Summer, 여름. Exhibition, 전시회. Rock Art라고 하는 게 그 전시회 이름이야. 그게 lead의 pp, led가 나서 has led. 이끌어냈다. Parks Department, 공원과, 공원부 뭐 이렇게 됐겠지. 거기를 look into, 좀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파악하라 그랬다. whether 이해한지 아닌지 미쳐버리겠네. 이게 말이 길어. 문제가 다. Whether it can be made 빈칸.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시회가. 근데 여름에만 야외에서 했던 전시회인데 인기가 너무 장난 아니다 보니까 야, 나 이거는 그냥 이게 끝내기 아쉽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풍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풍요로운지 abundant. 이거는 feasible, 실현 가능한지. 근데 feasible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proposal, 제안서 내용을 봤더니 야, 이건 헛소리는 아니네요. 이 사람의 proposal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연구 프로젝트 통해서 나온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거지 전시회에 쓰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전시회가 트레이닝 같은 교육도 아닌데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전시회를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요? 이건 의무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에서 의무회라는 뜻의 mandatory도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 permanent가 정답이 될 거예요. permanent는 영구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영구적인 거지만 정식의, 공식의 아니면 상설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매장이에요. 이게 저희 영어로 physical location 이럴 수 있고요. physical이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는. physical 괜히 얘기했네. permanent. physical도 물리적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식의. 헷갈렸는데 permanent. 영구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설의라는 의미 있다 그랬죠. 그래서 permanent 한 exhibition.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나는 단발성 전시회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상시관처럼 마련해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permanent는 사람을 꾸밀 때 예를 들어 직원, employee를 꾸미면 permanent employee, 그럼 정규직 직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인 딱 자리매김한 정식 전시회로 이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얘기인 거죠. 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육 같은 느낌이 아닌데 굳이 전시회는 호불호가 다른 거고 전시회 같은 거 박혜원도 한 번을 못 봐. 본 적이 없어. 그림 보면은 뭐 이해도 못해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의무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permanent. 그 다음에 26번. 얘는 또 뭐야? 얘는 되게 구리구리한 예스러운 문법에 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5만 년 걸려서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 판단하에 봤을 땐 이 문제만 40개씩 나올 리가 없고요. 간혹 이런 패턴은 보일 수 있겠으나 이거에 우리가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갖다 들이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죠? 참고로 prototype이라는 단어는 좀 외워놓으세요. 제품의 시제품 같은 거 있죠. 먼저 나오는 시제품. 유명한 단어입니다. prototype이 됐어. 읽기도 싫어 이제. prototype은 외우라고 하고 싶은데 요거 끝난 거예요. 요걸 보세요. 요거. 요 규칙성을 보고 끝내셔야 됩니다. 이딴 걸 가정법이라고 하든가 말든 간에. if가 끄는 첫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접속사라서 두 문장 갖고 놀아서 뒤에 것도 질 거야.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 had pp가 뾰롱대고 나오잖아요. had pp는 여러분 have나 has pp랑 다르죠. 이런 걸 대과거라 그러던가 과거 완료라 그러던가. 근데 이런 시제 이렇게 요상하고 오바스러운 had pp를 if가 끄는 순간 뒤에 콤마 뒤에 문장은 보통 이렇게 지저분하게 물론 예외는 간혹 있을 수 있겠으나 would 뭐 예를 들면 could 뭐 이런 식의 조동사 가루가 좀 추악거리고 붙습니다. 이런 걸 가정법이라 그래요. 내가 단어만 좀만 열심히 외웠더라면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후회에 사무쳐서 내가 단어만 좀만 열심히 외웠더라면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은 단어를 외운 거야? 아니 안 외웠다고. 그러니까 내가 후회에 사무쳐서 야, 내가 단어만 좀 외웠더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단어만 좀 외웠더라면 그렇게 이미 지나간 결과지만 어쩔 수 없는 반대급부를 예상하는데 보통 if가 had pp를 끌어요. 그러면 콤마 뒤에 나오는 결과도 이랬다가 아니라 이랬을 건데 라는 뉘앙스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랬다가 아니라 이랬을 건데 점점점 가로 열고 실제는 그렇게 안 됐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조동사 가로 뒤에 have pp가 붙어야 시제적으로 얘랑은 좀 호환이 되면서 동시에 이미 지나간 결과고 상상의 결과지만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이랬을 것인데 라는 뉘앙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 치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C하고 D의 싸움이에요. 근데 C하고 D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꼽사리가 꼈냐 안 꼈냐의 차이가 있어. 근데 man이라고 하는 것도 비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ed로 끝나는 거 앞에 비동사가 없으면 have를 한 트럭을 갖다 붙여도 요거는 테러는 능동태입니다. 동사일 때. 이건 분명히 앞쪽에서도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에다 ed를 어떻게든 찰석같이 붙여놓으면 이거는 곧 죽어도 수동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능동태 C로 갑니다. 왜냐면 decide는 웃기니까 쟤는 뭐를 결정하는지 목적어를 끌 때 결정하는 내용 자체를 뾰로롱대면서 투부정사를 지 목적어로 미친 듯이 끕니다. decide가 무조건 투부정사라고 하기에는 때로는 흑화되면 전치사 on하고 놀 때도 있어요. 그런데 decide to 동사 원형은 토익 시험장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부사 같은 역할도 하잖아. decide한테는 부사 나부랭이가 아닐 겁니다. 목적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enter이라고 하는 어휘는 타동사, 자동사를 혼용해요. 그래서 뭐를 enter하는지 목적어랑도 끌지만 enter into랑도 이렇게 놀아나면서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다 뭐 이랬든가 말든가. 그래서 이거는 decide 입장에선 나 뒤에 목적어 빠졌네가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투부정사가 내 목적어야 이래가지고 목적어가 있을 때는 수동 형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게 되는 능수동은 구별해야 되는 간단한 공식으로 가자.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might 뭐든 간에 조동사형 하나 붙고 had pp. 단 능동태, 수동태 구별은 필수다. 127번 빈칸 뒤에 the self-checking kiosk가 나왔는데 키오스크가 뭔지 알죠? 들어봤죠? 키오스크 하잖아. 무인, 사람이 없이도 기기나 터치스크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 키오스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the 뒤에 self-checking이 막 짝대기를 막 이어놨어. 그러면 self-checking 자체가 뭔 역할을 한 거야? 형용사 쓰거리를 한 거지. 그래서 명사 키오스크를 꾸몄어. 그러면 the kiosk, 이거가 더 명사인 거지. 근데 그 뒤에 꼴 좀 봐. It recently introduced.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었어야 됐어? 근데 요즘 이런 거 잘 나오던데. 키오스크가 명사라 그랬죠, 제가 지금. 더 뒤에. 명사 뒤에 또다시 it이 목적격일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in half, 절반으로 cut in half 됐다. 줄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이 끝나서 완벽한 문장이 끝났고 그 뒤에 새로운 명사 나부랭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명사 뒤에 또 목적격 it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명사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주어 역할로 새롭게 등장한 주격 it이에요. 그럼 그 뒤에 introduce는 동사였겠지. 그 사이에 들어간 recently는 부사고 주어 동사 쫙 뜯어가지고 그냥 수식가루고. 그래서 kiosk 다음에 it 이런 것처럼 명사 뒤로 난데없이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요 사이에 that이라고 하는 귀신 같은 애가 생략이 됐거나 공부 더 하신 분들은 which가 생략이 됐거나 하여튼 이딴 게 생략돼서 안 보입니다. 명사, 주어, 동사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하는 꼴배기 싫은 문법의 that이 대표적이고요. 그런 애들이 자꾸 소멸이 돼서 캣불 보이질 않아. 그런다 계속 연습을 해. 명사, 주어, 동사. 명사, 주어, 동사 이랬을 때는 그 사이에 이 새로운 주어 있는 문장을 파이팅 넘치게 끌어줬던 어떤 놈이 있었다가 생략됐다는 거를. 결국에 우리가 오버하면 안 되는 게 it recently introduced에서 it 앞에까지의 의미상의 뭔가 이어주는 that이라고 하는 놈이 생략이 됐지만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that이 뒤에 있는 문장을 끌었다면 우리는 빈칸으로는 어디까지 끈 거예요? kiosk까지 끈 거예요. 그 that절 뒤에는 that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wherever, while 넣으신 분들은 오류가 커져요. wherever하고 while은 접속사거든. WH로 시작하는 where는 당연히 접속사 빨이 있지. 그리고 while은 뭐뭐 동안이든 하지만이든 알바 아니지 접속사지. 접속사일 거면 이 대절로 끊기기 이전에 주어 동사 다 있었어야지. 지금 빈칸 뒤에 the self-checking kiosk까지만 끌려고 나오는 빈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hanks to 아니면 together with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품사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석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근데 together with는 뭔가를 곁들여서 함께겠지. 그리고 보기 뒤에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란 뜻입니다. 근데 빈칸 앞에 wait time, 대기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절반으로. 그리고 우리 그 무인 체크인 데스크, 키오스크 이거와 함께보다는 이거와 더불어보다는 이거 덕분에 최근에 도입된 이 기계에 무인 그 키오스크 덕분에 우리 일이 많이 단축이 됐어. 이게 맞지 않아? 대기 시간 많이 줄었어. 그래서 thanks to요.
필기를 너무 구리게 해가지고 이게 빨갛게 색깔. wherever 접속사. together with with로 끝나니까 전치사 가능. 와요 접속사. thanks to 전치사. 129번. 빈칸 뒤에 아이고 빈칸 뒤에 빈칸 위에 줄에 the photographers whose pictures are used on the blog are not named. 빈칸 뒤에 do 지금 동사 몇 개 쓰신 줄 알아요? 최소 3개입니다. 최소 3개가 떴다고요. 얘 혼자서 어디까지 얘가 오버할 수 있는데요. WH라고 하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암만 우리가 공부해봤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사람, 선행사, 사물, 선행사, 주격이니 소유격이니 관계부사 이래봤자 WH 한 놈당 소화할 수 있는 동사는 최대 2개까지예요. 3개까지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R하고 이 R까지는 얘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문장의 동사는 지가 소화가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빈칸에 새로운 문장을 또 이어줄 수 있는 문장을 끄는 놈, 접속사를 반드시 투여해야 됩니다. whose 혼자서는 동사계수가 너무 많거든. 그럼 얘를 빼세요. rather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quite하고 비슷하게 다소 꽤란 뜻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차라리 오히려란 뜻도 있던 말든 ly가 안 붙어도 주로 부사로 쓰입니다. 접속사랑 달라요. 걔 빼고 나면 그 다음에 except 별로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except는 for이 붙든 안 붙든 일단 전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애고요. 보통 접속사로 등장할 때는 생략하지 않고 잘 보여줄 때가 많아요. except that 아니면 이럴 때만 빼고 except when나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될 때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문장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정답 안 됩니다. 빈칸 뒤에 이 요상한 순서 때문에. 지금 do they receive라고 하신 거죠? 이거 의문문 아닌데 Do you go?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의문문도 캣불 아닌데 뭔데 지금 두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가. They receive만 그냥 넣었어도 될 것 같다가 굳이 do they receive 이랬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일종의 도치예요. 주어 동사 순서 뾰로롱 바뀐 거. 접속사는 되지만 도치랑은 이번 생에는 상관이 없는 게 올드입니다. 비록 뭐뭐 하지만이란 뜻은 저도 알아요. 근데 도치는 우리한테는 정말 코딱지만한 포션이라는 걸 빠르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어 동사 순서 바꾸고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no얼로 갈 거예요. 저는 ABCD가 다 접속사로 나와 있어도 no얼로 갈 판이에요 지금. no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를 했어요. no얼이 니덜 짝꿍 정도로 그렇게 전락해야 될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no얼은 혼자 쓰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도치에 극강의 힘이 있고요. 쟨 정상적인 문장을 지 뒤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항상 동사, 주어 순서의 트리밍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주어 they, receive가 동사일 때 일반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는 아무리 도치돼도 이게 통째로 다 나갈 수 없거든요. receive they는 불가능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걸로 조동사의 일종으로 뜻은 없지만 do를 앞에다가 표시해서 순서는 구린 거 맞지? 라고 바꿔준 거예요. 어찌됐건 동사의 스타일로 보이는 게 주어보다 앞으로 드러나가 있다? 그럼 이건 도치된 거예요. 의문문도 뭣도 아니면. 도치를 유발할 때 no얼은 니덜의 짝꿍이 아닙니다. 그때 no얼은 뭐뭐도 역시나 아닌 이란 뜻으로 뒤에 있는 문장을 같이 부정문으로 바꾸면서 비슷하게 앞에 부정적인 상황을 나열하는 거예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photographer들 중에 그들의 사진이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 photographer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 이름이 누군지를 기재를 안 한다. 그래서 역시 걔들은 보상도 받지 않는다. 보수 같은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하고 뭐고 도치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계열로 일단 no얼이 짱을 먹죠. 근데 no얼이 들어가면 뒤에도 부정문으로 해석이 되고 앞에도 저렇게 부정문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however는 그러나란 뜻의 부사 however는 도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란 뜻의 부사 however는 콤마만 딱 갖다 붙여주면 뒤에 주어 동사 열나 잘 나와. 근데 콤마가 붙습니다. 그때는 부사화되면서. 근데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However, I study hard. 이렇게 되면 However, I study hard에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얘는. However는 다른 도치하고 달라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란 뜻일 때는 그러다란 뜻 말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란 뜻일 때는 지 주어 동사 뒤에 꼬락서니에 딱 붙어있던 꼬랑지 뭔 단어가 형용사든 부사든 그게 앞으로 튀어나와. 일반적인 도치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는데 얘는 주어 동사는 안 바뀌어. 뒤에 있던 게 튀어나와. 그래서 however I study hard보다는 however hard I study.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어쨌든 도치지.
그리고 as라고 하는 것도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 말고요. 접속사로서 뭐뭐가 마찬가지로 as the case is가 아니라 as is the case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사 라인업이에요. 문장을 끄는 건 아니고 그냥 부사로 드레싱으로 들어갈 때 주변에 도치를 만들어요. 주어 동사 순서 바꾸는 걸로 부정적인 부사 never, seldom. 내가 만났다. him, 그 사람을. 근데 never이 그 문장을 수식하면 never had I met him, 막 이런 식으로 had I met him 이런 식으로 약간 had가 튀어나오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하고 neither. 지금 아까 neither하고 nor를 짝꿍으로 엮어놨었잖아요. 근데 neither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얘도 역시나 아닌이라는 뜻으로 얘도 부정문이 앞에 있을 때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 같은 자리라는 게 확인이 되면 도치를 뒤에 남겨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라는 접속사 so 말고 I'm hungry, 나 배고파. So I am, 이게 아니라 so am I,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박혜원은 어렵겠는가 쉽겠는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이 문제들이 지금. 근데 제가 지금 1탄, 2탄, 개정판 1탄 그리고 3탄을 지금 다 찍어 왔잖아요. 이번에만 일정상으로 제가 좀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일정이 안 물려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C는 이번에는 김서진 쌤이라는 쌤이 찍고 있지만 계속 RC, LC를 다 찍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찍으면서 봤을 때 3탄이 가장 어렵고 제일 멋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문제 푸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면 이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분들보다 영어를 못하겠지만 봤을 때 토익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봤을 때 되게 좋은 문제들이고 단어들이 어렵긴 한데 토익에 안 나오는 단어들은 전혀 아닙니다. 오버하우 가죠 뭐. 오버하우. 얘로 갈게요. 연어급인데 뭐. 저같이 한국인이 외우는 것 중에 들어갑니다. Overhaul the system. 왜냐면 overhaul 뜻 자체가요. 재정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점검하다의 뜻도 있고요. 시스템을 정비하다, 점검하다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요. 시스템을 승인하거나 수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제공했거나. 시스템이 세금도 아닌데 공제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디덕트를. 시스템 자체를 뭐 요도 똑똑 떨어뜨리거나 현미경 쓰고 experiment, 실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interim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사람의 직업명을 꾸몄을 때는 임시직을 유발합니다. 임시직. 그래서 그 임시직 회계사한테 다음으로 주어진 업무가 뭐냐면 빈칸돼 리서치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받게끔 되는 이거 뭐가 어쨌든 이 시스템을 빈칸하라 그랬다. 이 회계사한테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가 해야 될 일인 거지. 뒤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근데 회계사가 시스템을 누구한테 수여를 하냔 말이에요. 선물같이.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 시스템 좀 재정비해보세요. 점검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Overhaul the system. 유명한 표현이고요. 연어급이에요. Overhaul equipment도 가능합니다. 왜? 재점검, 정비니까 장비 점검도 되겠죠. 그리고 Overhaul strategies. 우리 전략 괜찮은지 전략 좀 점검해보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8-6 두 지문만 풀어드릴게요. 마음 같아서는 3-4지문 해주고 싶은데요. 이미 제가 지금 45분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봤을 때 너무 보는 사람도 지칠까봐 그리고 또 시간 자체가 너무 오바되면 또 무료 강의인데 오바한다 박혜원 또 막 이럴까봐. 근데 또 컨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이게 찍을 때 구성되는 시간은 너무 레인지를 벗어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질문 해드릴게요. Part 6는 131에서 146번까지야. 진심 꼴배기 싫은 파트. 파트 5 같은 문제도 있고 7 같기도 하고 정말 꼴배기 싫다. Part 5는 한 문장에서 빵꾸 뚫어가지고 빈칸 앞뒤 갖고 뾰로롱 이리저리 지지락 엎치락. 근데 Part 7은 그나마 그래 내가 그냥 자포자기 상태 그냥 어디 한번 미친 대로 풀어보자. 왜냐면 147에서 200번까지 그냥 지문만 미친 듯이 나 지문만. 근데 얘는 Part 5 같은 미니미스러운 문제도 있고 문법의 향내음도 있다가 또 어떨 땐 갑자기 문맥 따질한다. 갑자기 문장 놀란다. 막 이래. 그래서 16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귀여운 귀요미, 핵귀요미 문제수를 갖고 있는데 하나도 안 귀여워. 그리고 Part 5를 제가 못하는데요. 그러면 Part 6 못하고 제가 Part 7을 되게 못 푸는데 그럼 6도 못 풀어. 안 좋은 것만 반반 뜯어가지고 다 합쳐놨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Part 5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놨던 Part 5 이거 실력이 먼저 늘어야 6도 느는 거지 6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 어차피 2단 같은 거예요. 5, 7 섞은 거라고요. 지 혼자 새롭게 나오는 파생력이 크지 않아요. 다 재탕이고 우려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5를 아직도 틀리는 게 여전히 많은 사람이 6는 유독 다 맞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총 16문제를 4문제, 4문제, 4문제로 뜯어갑니다. 한 지문씩. 그래서 한 지문의 네모 박스 안에 빈칸이 4개가 공평하게 이제 딱 뿅뿅뿅뿅 나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사지선 다 보기가 바라라락 나온다고. 16문제 중에 최소 절반 가까이가 Part5의 실력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art5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서 같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품살, 어휘, 시제, 태, 능수동태만 있다는 거. 아유, 안 됩니다. 5 실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니까 요거는 맞춰줘야죠. 그래도 꼴에 독해지문의 속성은 또 추하게 있어가지고 항상 네모박스 위에 글의 속성이 있다. 다음에 편지를 읽으시오. 다음에 이메일 또 써있어. 그거를 꼭 읽고요. 글의 첫 문장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첫 문장이 글의 topic이자 subject이자 그거 자체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어두세요. 그리고 접속 부사 문제가 있어요. 빈칸, 컴마, 주어 동사. 아, 더럽게 어렵지. 이거 제가 풀어도 어려워요. 저도 한 바가지 겁을 먹고 풀어요. 시험장 갔을 때 제가 겁을 안 먹을까요?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저는 원어민이 아닙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토익 990 나오죠. 990 나오지만 990 저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수하면. 근데 그럴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저한테는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사 흉내를 내봤자 부사라는 오명이 있어서 지 몸 뒤에 콤마 한 번은 붙이고 들어갔는데 뒤에 있는 내용과 자기 앞에 있던 문장의 개연성은 봐야 되고 꼴보기 싫게 단어도 어렵고 누구나 어려운 문제니까 이 문제는 가산점이라고 생각하고 도약하시고 위에 있는 이런 Part5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문제를 절대 안 틀리게 하시는 게 더 관건입니다. 그리고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문장이 통으로 나온다? 그래갖고 문장이 가출해 있어. 그 가출 안에 다시 데리고 와서 넣으래. 근데 4개의 후보를 준다? 문장을. 그중에 어느 문장이 가출한 애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문장 넣기 문제는 보통 주변에 바로 앞뒤 문장에서 힌트가 있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 빠르게 앞뒤를 보면서 가야겠지만 역시 어휘력이 없고 공부가 덜 됐으면 한 번에 우왕 무조건 모든 문장은 직독직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Paraphrasing, 유의어, 동의어 연결을 정리하시는 게 짱이죠. Part 6가 7같이 비슷하게 나올 때 요 짓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하면 점수가 좋아지죠. 예를 들어서 빈칸 앞에 문장이 issue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issue가 hard issue의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점이었던 거지. 그럼 뒤에 문장에 원어민이 영작했을 때 또 issue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뒤에는 그거를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problem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problem하고 issue는 똑같은 단어거든.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퉁퉁 쳐갖고 비슷한 의미로 바꾸는 문장일수록 주변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은 두 단어 중에 하나의 단어 동의어끼리 알고 있으면 하나의 단어 노출된 주변 단어를 통해서 내가 문장을 넣을 수도 있게 되고 어휘도 트리밍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araphrase. 이게 단어 제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단어가 뾰로롱거리면서 바뀌는 거. 그러면 동의어나 유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비슷한 뜻.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정리하는 게 좋아. 노트에. 테스트 1회에서 여러분의 책의 테스트 1회에서 2지문 풀겠습니다. 풀어놓고 설명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독직해는 필요 없어요. 저는 하고 싶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굵직하게 흐름은 잡아서 첫 문장은 저는 열심히 읽을 겁니다. 글의 속성이 뭐였는지 여러분의 책에 나올 거야. 여기 PPT에 빠져있네. PPT에 빼져있네.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면 요 위에 questions 130에서 134 refer to the following letter, refer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인지 이메일인지 편지인지 뭐 기사글인지 다 뜨거든.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읽어놓으세요. 자, 여러분의 책에 그건 있을 거고요. Vega Shift라고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앞에 2줄은 읽습니다요. 이게 지금 여기 한 문장이니까. Vega Shift는 모바일 앱이에요. 그리고 대신하면 어차피 그냥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대명사니 뭐네 뭐 어떡하나. 근데 이게 that이야라는 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모바일 앱인데요. 이게 레스토랑이랑 매장들 그리고 다른 shift는 교대 근무. 교대 근무를 based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여러 업체들한테 굉장히 fast 빠르고 simple 열나 심플한 방안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shift trades. 트레이드는 무역도 되고 거래적인 느낌도 있고 교환적인 느낌도 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래 교대 근무하는 거 그런 게 원활하게 잘 융통이 되고 이게 이제 다 진짜 읽기 싫래. 그런 거를 용이하게 하고 이제 막 촉진하고 퍼실리테이트. 천만다행이야. 문법 문제야. 이게 지금 이 글의 해석과 무슨 상관인데요. 이거는 그냥 문법 바라락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들어간다니까요. 86는 반드시. 이런 게 껴있으니까 이건 맞춰야죠.
그렇지만 이거 앞에 내용 읽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 꼭 읽어두고 들어가세요. 시험장 갔을 때도. 빈칸 앞에 workers, 주어, 새로운 문장에 offer, 그럼 뭘까? 동사. 그리고 원치 않는 교대 시간들, unwanted는 또 동사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형용사 나부랭이로 shift를 꾸몄겠지. 그러면 offer한다, unwanted shift를 목적어지.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their coworkers, 동료들에게. 그 사이에 전치사 to. 빈칸 없어도 되겠다. 완벽하잖아. 빈칸 따위 없어져도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스나마나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부사. 곧장 보낸다. directly. 영국식 발음하면 directly가 될 수도 있고 혼용합니다. 나라별로 directly, directly. 어쨌든 정답입니다. 근데 directs라고 발음하셨던 directs로 발음하셨던 s가 붙은 상태는 보통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여기서 동사라고 받기에는 앞에 offer라고 동사 연라 중복돼. 그리고 directing이라고 해서 directing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ing들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지만 동시에 뭐를 ing한지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 기반 뾰로롱이 훨씬 많아서 directing to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direction이라는 명사 넣으면 또 shift랑 싸움 나고 그래서 정답은 directly가 정답이 되는데 offer 사형식 아니에요? 빈칸 앞에 offer 사형식 아니냐고요? 사형식이니까 목적어 2개 끄는 거 아니야? 그럼 shift 첫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direction 이러시면 망합니다. 사형식 동사가 되려면 최소 offer이나 give 같은 사형식 동사들은 사람 목적어를 먼저 넣으셔야만 목적어로 일반 목적어 하나 더 끈앞풀이 붙습니다. 사람 목적어, 일반 목적어가 철석같이 돼야만 사형식인 거지 사람이 뒤에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뒤로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럴 때는 사형식 아닙니다. 사람이 뒤로 빠져 있을 때는 보통 offer이나 give 같은 것도 다 B2A 형태를 구조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shift를 coworker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offer 뒤에 목적어 2개를 한꺼번에 풀칠을 하실 거면 coworkers를 먼저 썼어야 됩니다. workers offer their coworkers unwanted shifts. 이래야만 사형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늘 게 없기 때문에 부사 directly로 갑니다. offer은 사람 목적어, 일반 목적어를 한꺼번에 순서대로 끌어야만 사형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목적어가 먼저 나올 때는 최후 사람 목적어 이게 이미 완성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딘가에 빈칸은 당연히 부사 자리죠.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딴 걸 무서워한다고요. 이게 지금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빈칸 뒤에 Vega shifts 주어, allows가 동사니까 어렵다고요. 주어 동사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부사 나부랭이 접속사는 아니다 보니까 콤마의 제약은 필요했던 근데 꼭 저렇게 드레시하게 생긴 요거 내가 이딴 것들 부사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걸 접속 부사라 그럽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요. 주변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뒤에 문장을 꾸미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친 듯이 앞뒤를 또 이어주듯이 나대기 때문에요. 뜻부터 막히는 게 생길 수 있어요. As a result, 그 결과 따라서입니다. 보기 B에 in other words, 달리 보면 다시 말해 이런 거겠죠. On the contrary, 반대로. 보기 D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거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동시에 재밌기도 해 이런 식으로. 빈칸 앞뒤를 좀 보죠. 빈칸 바로 위에 줄에 this가 나왔는데 이 this는 뭔가 앞에 내용을 따올 때 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직원들이 동료들한테 원치 않는 교대 근무 시간을 곧장 넘길 수가 있고 그 동료들은 그거를 일을 받아서 대신 해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네요. 전에 진짜 꼴보기 싫은 영작.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enables, 가능하게 해준다. employs, 직원들이 to increase the flexibility. flexibility는 유연함, 탄력성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너무 딱 고루하게 딱 제 시간에만 근무해야 되는 이런 칼 같은 규격이 필요 없는 그런 융통성을 유발하게 해준다. their working hours, 근무 시간 부분에 있어서 뭐 할 필요 없이 상사들한테 불편함을 끼칠 필요 없이 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지들끼리 교환 근무가 잘 되게 하면서. 빈칸데 Vega shift 측에서는 management는 누구예요? 윗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 직급에 있는 사람들 retain control,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일정에 있어서. 직원들은 자유롭게 flexibility, 업무 탄력을 늘릴 수가 있고 업무 융통성을 시간적인 부분에 그리고 빈칸 뒤에 경영진은 또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너무 꼬여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따라서라고 하기엔 대상이 다르죠. 지금 누리는 대상이. management하고 employees, 일반 사원들은 대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른 걸 그 결과 따라서라고 하기엔 좀 이상해요.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학생들은 열심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안 이상할 수도 있어. 미쳐버리겠네. 그 다음에 in other words는 좀 달리 말해.
근데 달리 말해라고 하기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쓰는 거거나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on the contrary는 아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앞에가 좋은 내용이면 뒤에는 좀 안 좋은 내용. 이런 식으로 좀 극단성으로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민지 정답은 at the same time으로 가야 돼서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끼리는 flexibility를 챙겨갈 수가 있고 슈퍼바이저들한테 민폐 안 끼치면서도요. 동시에 매니지먼트는 매니지먼트대로 이런 일정에 대해서 모든 통제권을 다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1+1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대상인데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상반되는 대상인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끼리든 단점끼리든 같은 분위기로 나열될 때는 at the same time을 주시는 게 A라는 대상은 이거 할 수 있고 동시에 B는 B대로 이거가 누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양쪽에 윈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맞추면 가산점을 줄 거예요. 그리고 33번. 계속 어렵네. 지금 문제를 저는 미리 준비는 안 하는데요. 볼 때마다 어렵네 지금 3탄. 좋은 책이네. 빈칸 바로 위에 줄에 Supervisors can require all trades to be approved so that 아우 천만다행이네. approve가 승인되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말로 paraphrase 된 거로 보이네요. paraphrase가 한 번씩은 들어갈 때가 많죠. 지문별로. 그래서 슈퍼바이저 상사들은 모든 그런 교환 업무건들을 필요로 한다. 승인이 받게끔 그래야만 어떠한 직원도 no workers니까 직원이 없다보다는 no로 시작하는 문장은 뒤에를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돼요. 결국에 어떤 직원도 scheduled to work more than their 빈칸 hours. 지들의 빈칸된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부정문을 해석이 되고 슈퍼바이저들이 모든 트레이드를 승인받을 수 있게끔 요구를 할 것이다. 결국에 승인을 받은 시간대가 아니면 멋대로 막 오래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permitted 하고 we approved, 그러니까 동의어라는 걸 여러분의 노트에 따로 정리해놔야 이게 언젠가는 기억이 나겠죠. 근데 축약된, 짧아진 시간들, 이게 B고요. preferred, 선호하는 시간들. 그리고 보기 뒤에 extra는 추가의 여분이니까 extra hours. 괜히 여기에 B를 우리가 받았을 수 있거든. 근데 빈칸 앞에 보면 work more than 해서 work more이 뭐예요? 더 일하는 거죠. 근데 더 일하는 거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애초에 no 붙어서 더 일하는 거 안 되게끔 했잖아요. 더 일하는 거 안 되는 게 해놓고선 뒤에는 또 더 많은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가 시간을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지금 extra 자체가 추가의 느낌으로 시간 외적으로 추가되는 느낌인데 그 앞에는 똑같은 의미로 more이 나거든요. more하고 extra 거의 비슷해요. 근데 more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근데 같은 문장 안에 추가 시간을 또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들이 애초에 승인받은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건 안 된다. 이미 이상이라는 more than 해서 more 자체가 extra를 표현했기 때문에 추가 시간 이상 추가 시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꼬여 있지만 permitted 하고 approved가 제일 비슷해 보여요. 이게 문장 넣기입니다. 이게 문장 넣기인데 이게 무조건 제일 어렵다고 하기엔 여러분 이딴 문제가 더 어려울 때도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무조건 문장 넣기에 우리가 쫄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얘가 되게 압박감이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얘보다 더 구린 것도 있다는 얘기지. 문제 풀었을 때. 이거로 근데 끝나나 봐. 천만다행이네.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빈칸 뒤에 문장이 없잖아. 보통 앞뒤 문장을 통해서 자기 앞뒤에서 힌트가 나오는 게 7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20, 30% 정도는 맥락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나 제가 무조건 읽으라 그런 글의 첫 문장에서 뾰로롱 나올 때도 있다. 근데 70% 정도는 앞뒤빨이 좀 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뒤에 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문장이 없으면 지 앞에 문장에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렇게 되면 앞에 문장하고 최대한 비슷한 걸 넣으시고 그것이 후보에 없을 때 더 읽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빈칸 앞에 we're so confident. 우리는 vega shift의 퀄리티에 너무나 자신감이 장난 아닌 바. So, that 구문. 매우 이거에서 that 이해야 한다. We give businesses. 우리가 업체들한테 일단 chance, 기회를 드릴게요. To use it for a whole month. whole month면 한 달 내내 and no cost. 공짜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 뒤에 빈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기 A. 왜 우리 TechZ가요? TechZ 측에서 우리를 named, 선정했는지 뭘로? One of the industry, 이 업계의 top employers. 최고의 고용업체, 고용주들로 왜 선택했는지 그 중에 하나로 잘나져 가고 있고 보기 B는 Enter your information below. 아래쪽에 당신의 정보를 입력하셔서 Start your free trial today. 무료로 체험판을 한번 누려보세요. 오늘서부터. 보기 C. For a full list of products.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맛배기만 시켜드리니까 전체 리스트를 궁금하시면 Offerings 부분을 클릭하세요.
Additional technical support. 추가적인 기술 지원은 전화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제일 비슷한 내용 봐봐. At no cost. 뭐래? 공짜. 그리고 그 앞에 hormones. 한 달 동안 일단 공짜로 해보세요. 저희 자신 있게 선보이는 제품이라서 써보면 일단 만족감이 대박적이거든요. 10마디 말고 다 써보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비슷한 단어의 변환이 뭐예요? At no cost, free. 맞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해보는 거니까 아예 정식 구매는 아니니까 trial. 제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답 B입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같은 거를 좀 할 줄 알면 이렇게 흥분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지. 한 지문만 더 해드릴게요. 한 지문만. 나머지 두 지문도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료지만 저는 최대한 이게 지금 제 설명도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문제 자체가 세니까. Rayner to host National Science Festival. 기사 끌기인가? 여러분의 책에서 그 위에 상단에 보면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이라고 써있나? 이게 확인이 안 돼, 나는 미리 해설지를 안 보거든.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기사글이나 이런 거에서는 투부정사는 뭐뭐 할 예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법으로 막 그렇게 뜯지 말고. 그럼 레이노가 내셔널 사이언스 전국 과학 축제를 열 예정 이렇게 되는 거죠. 11일자에 발행된 기사글인가? National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말 꼴보기 싫은 왜 하필이면 이런 기관이 나와? 나랑 뭔 상관이야. 국립 과학 및 기술과부 거기서 발표를 했대. 레이노시에서 호스트 열 거래. Second annual. 두 번째 연례니까 벌써 두 번째 하는 행사야. Second annual National Science Festival을 6월에 열 거다라고 했다. 됐죠? 그 다음 어딘가에 빵꾸가 났군. 이걸 이제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앞머리 따가지고 NDST의 spokesperson, 대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토스트가 생각나다. 토스트가. 이거 맛있는 토스트, 그죠? 근데 아이잭,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이잭 호지스 씨가 이 NDST의 대변이냐. 내가 이 사람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대잖아.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했대. honor, 영예, 어떤 영예로움. 근데 이것에 대한 빈칸이 was fierce. 아우, 진짜 생고생을 했네. fierce competition은 연어인데 거의. fierce는 피 튀기는 치열한이란 뜻입니다. 치열한 경쟁만큼 잘 어울리는 게 어디 있어요? opportunity는 치열한 기회라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selection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opportunity 뒤에 for 잘 어울려요. 그렇게 따지면 recommendation for도 잘 어울려요. 근데 치열한 추천 이러진 않습니다. 결국에 이 행사를 연례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를 열기 위한 개최주 후보로서 굉장히 각축전에 경쟁이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다. 그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나 레이노 시가 선택이 된 이유는 fast growing. 이 시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농업의 부분, 농업과학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과학인지 생명공학인지 하여튼 나 이쪽 아예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가 선정이 됐다. Fierce competition. 외워두시면 저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참고로 competition은 경쟁이 심화되고 점점 심해질 때 fierce도 쓰지만 intense라는 어휘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rowing이나 increas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쟁이니까. 나 바로 나오냐 지금. 이제 읽은 게 없는데 바로 나와. 근데 뭐 아예 안 읽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 136번. 이 오빠가 아까 그 오빠지? 아이잭 허지스 오빠. 그 오빠가 또한 또 언급을 했다. 수다를 멈추지 않고. 이 도시의 최근의 establishment, 설립도 되고요. 어떤 걸 조성시킨 것도 돼요. of the Rayno 300 complex. 여기서 컴플렉스, 나 얼굴에 컴플렉스 뾰루지 큰 게 났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컴플렉스는 뭔가 복합 단지 같은 거 있죠. 큰 쇼핑 상가를 쇼핑 컴플렉스라 그러잖아요. for technology startups.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짝대기가 있지만 스타트업은 짝대기로 이렇게 묶여 쓰는 순간 하나의 명사처럼 예외로 외워두셔야 되고 신설 업체를 얘기합니다. 신규 업체. 테크놀로지 신규 업체들을 위한 레이노 300 단지의 조성을 또 한 게 역시 이 도시가 선정된 이유서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Visitors, 방문객들 중에 hoping to stay there.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방문객들은 반드시 예약을 빨리 하세요. 호텔 얘기 아닌데요. Visitors, 방문객들은 일반 사람들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럼 visitors들이 머무를 수 있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에 거기서 장소 there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보통 앞에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나 호텔, resort 이런 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들을 위한 컴플렉스를 지어놨다는 건 회사들이 다닥다닥 입점돼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복합 회사 단지입니다. 거기에 비지터들이 어떻게 머무르겠어요, 숙박하듯이.
그리고 he has initiated. 이 사람은 착수하고 시작하고 진행했다. several such projects.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몇 개를 치우겠습니다. 이게 뭔 착실함인지 모르겠어요. such는 기본적으로 그러한이란 뜻인데 앞에 내용을 따옵니다. part 6에서. 근데 앞에 써놓은 게 레이노 300 단지의 조성과 설립, establishment를 s도 안 붙이고 쓰셨죠, 지금?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몇몇의 프로젝트들이 됩니까? 이 300 단지 하나 지은 거, 이 조성시킨 거가 바로 앞문장인데 이게 복수 단어들이 아닌데 왜 이걸 여러 개의 몇몇 개의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돼요? 그래서 B를 뺀 거예요. 그리고 보기 D, there is concern, 우려가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It's construction, 공사가 traffic problem을 유발할 거랍니다. 아니야. 갑자기 traffic problem, 교통에 문제가 생긴 것도 꼴보기 싫지만 잘 봤을 때 recent란 단어를 캐치를 하세요. recent는 기본적으로 최근 일입니다. 근데 최근의 자체가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 일이지만 얼마 안 지난 과거를 최근이라 그래요. 결국에 이 레이노 300이라고 하는 단지를 개설하고 지어놓고 조성해 놓은 건 이미 확실한 업적으로 마무리가 된 일이에요. 근데 이 공사가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이고 이렇게 되기엔 지금 공사 한창 하는 중 같아. 그래서 구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C입니다. 쉽지 않죠. 회사들 중에 accepted as tenants, there, 그 다음에 receive. 동사가 두 개처럼 보이면 뒤에 동사가 진짜 동사입니다. 그래서 receive는 무조건 동사 형태인데 accepted는 ed로 끝나니까 pp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긴 회사인데 수락받은 회사들. tenants로서. tenants는 뭐예요? 임대로 거기 임차로 들어간 사람들. 근데 테넌트가 꼭 아파트에 들어간 입주민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저희 회사 여기 저희 신발 가게 입점할게요. 101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거기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테넌트가 되는 거야. 그 회사가. 결국에 이 레이노 300이라고 하는 그 복합 조성 단지 있지. 거기에 임차로 들어간 임대 업체로 들어가 있는 거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스페셜한 펀딩 자금도 지원을 받고 조언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다. 그래서 이 레이노 300 컴플렉스를 지은 것이 큰 이 도시의 공이다. 뭐 이딴 건가 보지. 그 다음에 37번. 이거는 쉽게 풀어야 돼요. 빈칸뒤에 demonstrations가 명사죠. 근데 demonstrations가 명사로 뭐예요? 시연이요. 근데 시연이란 뜻의 명사 앞에 부사가 왜 들어갑니까, 지금?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잖아요. 그죠? 근데 fascinate가 뜻이 뭐예요? 완전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 interest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책이 영어로 뭐예요? interested book이라고 하는 순간 끝장납니다. 감정은 흥미든 슬픔이든 서글픔이든 지저분한 감정이든 감정은 기본적으로 ed를 붙여버리면 뒤에 있는 애가 그 감정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interesting book은 있지만 interested book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주 흥미있는, 흥미를 유발하는 시연회가 돼야지 본인에 의해서 흥미를 받은 시연회는 쉴드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fascinating. 감정은 느끼는 애한테 기본적으로 느끼는 애가 PP, 느끼지 못하는 애가 유발자가 ing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interesting book은 맞지만 interested book은 없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ed, 감정을 못 느끼는 애는 그냥 주구장창 ing. 저기요, and 뒤에 새로운 주어가 등이라서 생략되고 동사 fascinate 하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엔 시연회들을 매혹시킨다는 이상하잖아요. A, B, and C 이렇게 그냥 단어만 생략해서 남아서 나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기본적으로 lectures, 강연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강연이에요. 근데 그 뒤에 강연과 전혀 다른 전시 얘기를 하고 있죠. 강연도 있고 전시회도 포함할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행사예요. demonstration, 시연회는. 전시회랑 시연회는 또 다른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and 뒤에 주어가 계속 똑같은 게 생략돼서 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단어의 행사들의 나열인 거죠. 그래서 감정 형용사로 맞춰서 넣으란 얘기인 거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38번. Oglesby라고 하는 게 뭔 지역 이름인가 봐. 그래서 그 지역에서라고 한 거고 빈칸 앞에 the first one. was being held, was held, is held, will be held.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BPP. 그럼 전부 다 수동태이니까 뭐를 홀드인지 목적어 따위는 없는 건 맞아요. 다 B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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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P야. 맞죠? 근데 그거 기억나? 아까 first one 얘기하기에 이거 second annual 기억나? 여기? 요런 귀신 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서 항상 초반부는 읽어두란 얘기예요. 제목처럼. 초반부에 이거 두 번째 연례 행사였어요. 6월에 열리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면 첫 번째 열리는 건 당연히 뭐예요? 과거이죠. 첫 번째 열렸던 거는 오글스비에서 열렸었다라는 걸 회상으로 가셔야지 이걸 미래로 가시거나 현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앞으로 열릴 게 미래 일이 되겠지만 두 번째 연례 행사가 미래에 열리는 거지 첫 번째 행사는 이미 과거에 열렸던 거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이미 지나갔던 행사기 때문에 이걸 과거 시제인데 굳이 빙을 넣어가지고 소름 끼치게 우리가 비빙 PP 그러면 수동태의 어떤 그 상황 중에서도 진행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과거에 열리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과거 시제로 확실하게 끝난 일은 정확한 과거로 오글스비에서 첫 번째 행사는 열렸었지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네요. 상당히 어렵고 글의 제목과 이제 이런 그 상단 부분, 첫 문장 쪽은 좀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5 같은 스타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책에 좋은 문제 되게 많고요. 근데 너무 자잘하진 않았으면 하고요. 이런 문제도 풀면서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고 단련되는 과정이라는 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푸는 것보다 복습을 자세히 해주는 게 오히려 점수 늘겠네. 그죠? 다음번 강의 때는 8, 6 지금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 때는 테스트 2회하고 3회에서 8, 6를 제가 좀 랜덤 발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